안녕하세요, 한동화입니다. 오늘은 법인 만들 때 필요한 것들을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상호 정하기. 두 번째, 인감 도장 만들기. 세 번째, 본점 주소 지정하기. 네 번째, 회사의 목적 정하기. 다섯 번째로는 임원 주주 정하기. 여섯 번째, 자본금 정하기. 이 순서대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 만들기 준비를 하기에 앞서 법인 설립은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최선입니다. 처음에 공부하다 보면 셀프로 설립해 보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 재미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책에서 쓴 바와 같이 전문가에게 맡기고 함께 팔로우업 해보는 것이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투자자는 전문가를 잘 활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니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 조금 편하게 들어봐 주시고요. 저도 한때 세금 공부 많이 하고 재미도 있었는데 막상 실전에서는 계산기를 꺼내 볼 일도 없습니다. 근한 취등록세도 계산할 일이 많이 없습니다.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출을 통한 레버리지 효과를 생각하시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은행에서 우리를 못 믿거든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다 등기된 후에 영수증 정도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영수증 보면 취등록세 검산 정도는 상당히 재밌긴 합니다. 하지만 깊이 공부했던 날들이 조금 아깝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법인은 공부해야 할 것도 많고 다방면에 신경을 써야 하니 전문가들에게 맡기고 경영자의 마인드를 갖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빌 게이츠가 길을 가다가 100달러, 약 한 12만 원 정도를 본다면 죽을까요? 한 경제학자가 빌 게이츠의 자산과 그가 그동안 일한 시간을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빌 게이츠는 약 150달러의 돈을 번다고 합니다. 한 18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게 시간 단위일까요? 아닙니다. 그럼 분단일까요? 아닙니다. 약 1초당 150달러를 벌었다고 합니다. 그 말은 길에 떨어진 100달러를 줍는데 1초가 걸린다 하더라도 그냥 줍지 않고 가서 일하는 게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책에 많이 강조했고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서도 아마 지루할 정도로 많이 강조한 것이 투자자는 전체적인 투자를 잘 그릴 때 수익이 더 높아집니다. 학자가 되거나 전문 컨설턴트가 되려 하지 않는 이상 전문가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자가 아예 모르면 안 되기 때문에 법인 설립을 준비하는 과정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등기하는 과정 자체는 정형화된 것이니 굳이 시간을 할애해서 깊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현실에서 아쉬운 점을 위주로 잠깐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호명을 정하는 것입니다. 상호명은 편하신 대로 지으시면 됩니다. 너무 무책임한 말인가요?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셔서 지역 내에 동일한 이름으로 등록되지 않도록 조회해 보시면 됩니다. 중복만 되지 않으면 정하는데 크게 제한은 없으나 조금 현실적인 내용들을 말씀드리자면 복잡한 영어 표기나 어려운 이름은 지양하시는 게 좋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복잡한 영어나 상호는 문서 처리하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상호명이 잘못 기재되어 생기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고 전화상으로 상호 얘기해 줄 때 실수를 많이 합니다. 에버리냐 에버리냐, 아이예요 어이예요, 이런 철자 하나까지 다 불러줘야 하는 불편함이 생기게 됩니다. 특히 대리 입찰하시는 분들은 더욱이 쉬운 이름으로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너무 튀거나 독특한 이름은 경매장의 구설수가 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경매장에 가면 다들 자주 만나는 사람인데 법인 이름이 튀어서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감도장입니다. 인감도장은 사전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다 만드는 것입니다. 요즘에 도장 파는 곳이 많이 없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쉽게 팔 수 있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인감도장 얘기를 꺼내는 것은 사용 인감도 만들어 두시면 편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입니다. 법인 인감은 법인의 모든 것이나 다름없는데 회계 직원이나 대리 입찰할 경우 그냥 내어주기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사용 인감을 하나 만들어 두시면 편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본점 주소지 정하는 것인데 본점 주소지를 정하는 것은 과밀 억제권을 피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과밀 억제권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링크를 시켜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요.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세금은 벌은 돈 내에서 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세금 때문에 투자를 망치는 경우보다 세금 아끼려고 투자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세금 때문에 억울한 경우는 의제 배당이나 부모님이 몰래 기부하셔서 받지도 않은 돈에 대한 상속세를 내는 정도가 아마 전부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 외에 세금은 낼 거 내신다는 생각을 하셔야 법인 운영이 이롭습니다. 피할 수 있다면 피하시되 과도하시면 나중에 분명히 화가 되십니다. 절세가 과하다 보면 본인도 모르게 탈세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로는 회사의 목적을 정하셔야 합니다. 회사의 목적을 정하는 것은 서류에 기재하거나 업종 코드 때문이기도 하지만 장기적인 사업 확장을 위해서 법인을 세우는 것이니 가장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 목적에 따라서 업종 코드를 많이 등록해야 향후에 추가 수수료를 절약하기도 하지만 뒤에 얘기할 주주나 임원의 배치에도 영향을 줍니다. 만약 단순히 절세만을 위한 법인을 세우신다면 너무 급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는 주주, 임원 정하기입니다. 제가 이전에 찍은 영상을 이번에도 하나 링크 시켜 드리겠습니다. 법인의 장점은 절세가 아닙니다. 주주로서 수익 배분과 상속 및 승계의 장점이 더 많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자녀에게 주식을 배분하는 것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본금 1,000만 원짜리 법인이라고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이 법인의 주가가 상속 및 증여 시에 어떻게 변해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계획이 법인의 자본금 설정에도 영향을 줍니다. 여섯 번째로는 자본금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무결점 법인 만들기 10편짜리 동영상 막바지에 다다르니 앞서 설명한 내용들을 자주 링크 시켜 드리게 되네요. 자본금에 대한 것도 하나 더 링크해 드리겠습니다. 자본금은 많이 내면 회사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적게 내면 주식 배분의 부담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개인 사업을 법인 사업으로 전환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현물 출자나 포괄 양수도도 고민하시겠지만 근본적으로 현금으로 자본금을 설정하신다고 가정했을 때 역량만큼 하시되 향후 주식 변동에도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1,000만 원짜리 법인의 주식의 10%를 자녀에게 주시면 100만 원으로 되지만 10억짜리 법인의 주식의 10%는 1억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 정도 사전 준비만 하시면 나머지는 정해진 포맷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실천하시면 될 듯 합니다. 최근 저에게 법인 설립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저는 법인 설립 업무에 손뗀 지가 오래됐습니다. 언젠가부터 전문적으로 법인 설립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져서 저는 그 업무는 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시스템이 너무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혼자 하셔도 큰 문제는 없을 듯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들고 막히는 부분이 생깁니다. 지혜롭게 잘 해결해 나가시기 바라고요. 멋진 법인 만드시고 멋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